자, 국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단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네요. 오늘 교과서는 232쪽부터 237쪽까지 제법 많은데 232쪽부터 237쪽까지 하고 처음이니까 1, 2차 시를 진행을 합니다. 오호, 이 내용이 많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그랬어요. 함께 이야기하기,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하란 얘기했죠.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어려운 낱말이 나오나 봐.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우와, 장난. 표정 엄청 무서운데? 거의 레이저 쏘고 있어. 바밤. 어머니 안녕? 어머니 선생님인가? 꽁하다는 무슨 뜻일까? 꽁꽁꽁꽁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건가? 꽁하다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볼게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되는 까닭을 알기.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보기. 요약하는 방법. 막 요약하면 안 되겠죠. 요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다른 과목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기. 야, 국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도 막 하라고 하고. 글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켈러 선생님의 글쓰기반에 뽑혔을 때 난 속으로 엄청 우쭐했다. 켈러 선생님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아주 깐깐한 성질의 선생님이구나. 오래 꽁하는 사람이라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은 대놓고 싫어한대나. 특히 여태껏 어떤 학생에게도 A 점수를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다들 켈러 선생님을 마녀 켈러라고 불렀다. 오죽하면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부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고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꽁하는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이죠.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똑똑해야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되는 까닭 알기. 빠밤. 자, 너구리 어떤 친구가 그런 댓글을 남겼어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그릴 거냐고. 마스크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릴 거예요. 최근에 마스크에 좀 무늬를 그려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좀 약간 징그럽지 않나 이런 무늬?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예쁜 사랑을 하고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 만찬이라고 읽을 뻔했네. 민찬이가 어떤 읽기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며 내 귀는 건강한가요를 읽어보겠습니다. 땡땡 신문이에요. 내 귀는 건강한가요?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여러분 사오정 알아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나오는 사오정. 내 날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오정이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의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 실제 사오정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또 우리 엄마 욕했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귀가 건강하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최소 난청이지만 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전음성 난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는 속삭이는 소리 이외에도 일반적인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귀를 후비거나 하품하거나 귀에 바람을 넣어봐도 순간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뿐 금세 귀가 먹먹해집니다. 무섭다. 그 밖에도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일어나게 된대요. 우리 귀 건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어폰이래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양쪽 귀 바로 위쪽 부분에는 언어 중추가 있는 뇌 측두엽이 존재하는데 측두엽과 가까운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언어 중추가 음악 소리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측두엽은 기억력과 청각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뇌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과학자들은 음악 듣기는 고난도 학습이나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죠.
귀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를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때는 크기의 60% 소리 크기의 60%로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깨끗한 이어폰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공유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 기자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는 어두워가 있었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이란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도 낙서를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네. 뭐가 있을까? 걸림돌 있네. 걸림돌 이렇게 있고요. 낙서한 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그쵸? 민찬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글을 읽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민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가 어둡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귀 색깔이 검은색이란 뜻이겠지. 그냥 대충 읽어야겠다. 아니면 뜬금없는 걸림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 못 읽겠다. 그만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있었죠. 책을 읽다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서 그냥 포기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있어. 선생님이라고 없겠어요. 선생님은 그런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 민찬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경험을 떠올려 말해보세요. 어려운 낱말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나 그냥 아는 내용으로 대충 찍으면서 읽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내 귀는 건강한가요를 다시 읽고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봅시다 그랬는데 다시 읽기는 너무 귀찮고요. 귀가 어둡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린다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이란 뜻이겠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약간 뭐 엉뚱한 생뚱맞은 그런 뜻이죠. 엉뚱한. 그래서 이 뜬금없는은 어디서 나왔어요? 뜬금없는 다시 한번 볼게요. 사오정이 뜬금없는 말로, 사오정이 생뚱맞은 말로, 사오정이 엉뚱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엉뚱한 이런 얘기를 쓰면 될 것 같고 걸림돌이 뭐냐면 귀 건강에 가장 큰 뭐 방해물, 장애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방해물, 장애물 이런 말 쓰면 될 것 같고 장애물 혹은 방해물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어디 나왔어요? 힘. 여기 힘이 있었네. 선생님 놓쳤네. 그렇죠? 이어폰으로 들으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큰 힘, 여긴 도움 이 정도 아닐까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힘은 뭐라고 쓸 거냐면 힘에다가 도움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에서 낱말이 나타내는 뜻을 짐작하려고 자신이 사용한 방법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말했을 때 어울리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친숙한 낱말로 바꾸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파란색으로 쓰인 뜬금없는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글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래요. 귀가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 사오정들은 여기 보면 이런 거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말고 우리 이런 얘기 이거 말고 이게 더 어울리겠다.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준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재미를 주는 말이 뜬금없는 말인가 보다. 뜬금없는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뭐 엉뚱한, 또 뭐가 있냐면 뭐 황당한,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고, 떠올린 낱말로 바꿔서도 문장 의미가 자연스러운가? 그러면 사오정은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사오정이 황당한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생각한 낱말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뜻을 자신이 찾은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잘 모르는 낱말이 써 있는 낱말이 있는 문장의 앞이나 뒤의 단어들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친숙한 낱말로 바꾸어 썼을 때 어울리는 단어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이에 있는 낱말의 뜻을 다시 짐작해 봅시다. 제대로 했는데 뭘 다시 짐작하라 그래. 그림을 보고 낱말의 뜻을 짐작. 얼굴. 고려 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문화재입니다. 뭐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고려 청자는 대한민국의 약간 대표? 그치, 대표 이런 뜻이잖아.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할 만한 대표 문화재입니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아마 얼굴이란 뜻은 약간 뭐 대표하는 상징 이런 뜻 아닐까요? 어떤 것을 대표하는 상징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거는 연하킴이다. 연하킴 아니네. 이 리듬 체조니까 소년제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리듬 체조계에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얼굴은 운동선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먹다. 한번 먹은 마음 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꼴을 먹었어. 아, 슬프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마음이나 감정을 품은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열심히 공부하자고 마음을 품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건 실점하는 거지, 안타깝다.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그치? 점수를 잃은 거죠. 실점이에요, 실점. 이 친구 제대로 안 막는데 이쪽으로 날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골키퍼 열심히 안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수비를 안 하고 있어. 실망입니다. 간송 선생 드디어 이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이건 뭐 소유하다 이런 얘기인데, 영향력이 미치다 이런 뜻이고, 간송 선생님 전영필 선생님이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간송 박물관도 있잖아요. 간송 전영필 선생.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제가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손은 이제 보호, 아니면 어떤 사람의 힘, 기술 이런 뜻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손에 넣으셨군요. 이거 되게 어렵다.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권한이 미치는 범위 이 정도. 근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손은 약간 보호를 받는 사람의 힘, 노력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치? 간손 선생 드디어 이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예를 들어 금메달일 수도 있고, 김연아 선수 드디어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니 드디어 금메달을 손에 넣었군요 라던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제가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뭐야?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이거 무서 선생님 나오나 보다. 켈러 선생님, 무서 선생님 나오나 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너 어디 갔니?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